좀 충격적인 소식. 이게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똑바른 정당이 되어야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저격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도 밤에 11시쯤에 올림픽공원에 나왔더라고요. 네. 거의 홀홀단신으로 대여투쟁 전선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인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장동혁 물러나라, 장동혁 사퇴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진절머리를 치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 어제 발표한 부동산과 주식 대책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야, 국민의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자칭 소장파, 자칭 개혁파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권영진의 멱살잡이 말고도요. 어제 한동훈이가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국회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대요. 아니, 무소속 의원이라도 그 간담회 자체는 좋아요. 피해자 목소리 듣는 거. 그 피해자분은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도 만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친한계가 참여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서범수, 무소속 한동훈을 도왔던 서병수의 친동생이죠. 한동훈 체제에서 사무총장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종호, 한동훈 따라서 부산에 머물면서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죠. 이 두 사람이 아니 심지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불러놓고 서범수가 진종호 의원 그 운동선수니까 돌려차기 한번 해봐라. 진종호는 낄낄거리면서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하루 이재명과 민주당의 삽질에 대한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다 묻혀버렸어요. 맞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이런 식의 어떤 2차 가해는 요새 법적으로도 처벌받는 내용 아닌가요, 사실은? 이거는 뭐 당연히 조롱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네. 거를. 사실은 뭐 이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죄송할 정도로 사실은 거의 뭐 묻지마 테러의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런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할 일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서는 모시는 자리에서 자, 우리 뭐 돌려차기 한번 해볼까? 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뭐 법적인 이런 얘기는 당연히 뭐 떠나서 사실 뭐 그 좌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스타벅스 사건 가지고도 뭐 그냥 그 탱크데이라는 그 워딩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나라에서 실제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희화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가십거리나 웃음거리로 삼는다. 이런 거는 사실 뭐 한동훈이나 아니면 그 일당들의 어떠한 그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정치 정말 오래 보셨잖아요. 이 정도 막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피해자를 이제 불러놓고서 이런 식으로 폐륜적 막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이 정신 나간 자들이라도 그 정도는 가릴 줄 아니까. 그래서 서범수하고 진종호가 둘이서 시시덕거리면서 농담한 그 폐륜적인 막말에 대해서는 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서범수도 진종호도 그 논란 직후에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뭐 깊이 반성한다 이러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것들이 잘못한 거를 아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자들 그 중에 이제 서범수가 그 피해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리고 나로 인한 이 논란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훨씬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묻히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숙한 어떤 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폐륜적 막말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몇 년 전에 국민의힘의 그 김성원이라는 자 있어요. 네. 예, 동두천 지역 국회의원인데 이 자가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 피해 복구를 한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명이 봉사활동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당연히 사진사들 데리고 나갔겠죠. 사진 찍으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성원이가 이게 비가 좀 왔으면 하고 혼잣말처럼 농담을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하러 가서 비가 좀 왔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올 텐데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그때 김성원이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받았어요. 그때. 네. 그러면 이번에 이 그 피해자를 불러놓고 돌려치기 한번 하죠라고 시시덕거리면서 농담한 이 서범수와 진종호. 김성원이보다는 최소한 중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아니,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비교를. 그래서 저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서범수, 진종호 최소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바로 해야 된다. 이걸 서범수나 진종호자들을 이자들 뭐 진종호는 다른 일로 이미 중징계 대상이지만 요 사안만 가지고서도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이를 중징계 안 하면 김성원이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는 사실은 비교하자면 그 정도까지는 심한 얘기도 아닌데도 찍소리 못하고 6개월 당원권 중징계 받았거든요. 정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끼리 뭐 이게 폐륜적 막말이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당 윤리위가 즉각 소집돼서 요 당권 사안에 대해서 우선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리위 소집도 필요 없다고 봐요. 네. 이거 서범수, 진종호 두 명은 최고위에서 그냥 즉각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위 소집을 안 해도 돼요. 이해훈을 제명할 때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윤리위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범수, 진종호 징계에서 날려버린다고 의총에서 반대가 나오겠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와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요. 그 장동혁 대표 못 물어뜯어서 안달인 장성철, 김준일 이런 좌파 평론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마저도 서범수, 진종호는 할 말 없다. 제명해도 아무도 말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윤리위까지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목요일에 최고위가 열리잖아요. 긴급 최고위라도 열어야 하고 아니면 목요일 최고위에 이거 안건으로 상정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즉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유승수 변호사님 충분히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뭐 김성환 의원 사례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 경중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결은 전부 다 제명이라는 귀결로 어떤 제명된다라는 이 귀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또 차등을 둘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금처럼 이렇게 명백한 사안들은 사실 최고위에서 그냥 긴급하게 그냥 의결을 해서 당의 이미지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당의 어떠한 품격의 문제고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긴급하게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에서 긴급하게 의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 윤리위까지 갈 사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최고위가 비상회의를 열어서 오늘 밤이라도 네. 저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도 지금 삐거덕 돼서 지금 정상 가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안을 윤리위가 최우선적인 사안으로 해서 윤리위의 어떤 기강을 잡는 모습. 비상회의를 네. 소집해서 윤리위라고 해서 비상회의 못할 거 없잖아요. 네, 오늘 밤이라도 이건 너무 긴급한 상황이다. 윤리가 오늘 밤이라도 열려서 그럴 수 있죠. 중징계 네. 의결을 하고 최고위원회는 넘기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도 같이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윤리위 정상화의 의미도 있겠네요. 네. 이 문제 가지고 긴급 윤리 한다는데 뭐 부위원장이도 누구도 안 나온다 하면 그 사람도 정말 윤리위원할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네. 근데 뭐 진종호가 한 말이 있어요. 진종호가 자기 말로는 우리 당은 뭐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당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긴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는 우스개 삼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반가운 얼굴 왔습니다. 김이든 님이요. 어제 매일신문에서 웃으며 한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멸콩TV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제 매일신문 방송에서 이 멸콩TV 놀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요. 또 보러 오셔서 네,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유, 잘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김이든님. 예. 네. 새로운 님도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그리고 참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예.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저는 이제 기자들 이름만 봐도 딱 알아요. 음. 조선일보의 김영원, 음. 동아일보의 김준일, 그리고 한국일보의 김준영. 그냥 자나깨나 24시간 장동혁 대표 물어뜯을 생각만 하는 기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정 기자들이 이렇게 특정 색채로 각인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인데 한국일보에서 단독이 나왔어요. 어. 그 친한동훈계에서 모아서 겨우 22,000명 서명 받아가지고 장동혁 사퇴하라라고 서명장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중진들한테 3선 이상한테 이걸 촉구 서한장을 보낸대요. 근데 보니까 온라인이 2만 명, 오프라인이 2,000명. 이 정도는 우리 당원들이 장동혁 밀어주려고 40만 명 넘게 책임당원 가입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3선 의원들과 4선 의원들이 회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하느라고 한 달이나 걸렸대는데 이게 무슨 단독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나 걸렸대는데 그리고 이 한국일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뭐냐 이를테면 그 국민의힘 당원 22,000명이 장동혁 사퇴 서명을 했대는데 뭐 장동혁 대표가 뭘 잘못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찾아가지고 당 지지율이 하락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 리얼미터 조사예요. 근데 하락했다는 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37이야. 민주당은 45고. 아니 그래서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 자체를 가지고서 뭐 하도 황당하고 이 허접한 얘기들이라서 뭐 길게 설명 드릴 생각은 없는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국회 청원에서요. 이재명 탄핵 서명을 57만 명 넘게 받았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수사권 폐지 반대 그거 5만 넘겼고 그리고 입틀막법 지금 서명운동 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 해체 서명운동은 다른 당 민주자유당이 주도해서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지금 뭐 최소한 몇십만 명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자들이 뒤에서 이 작당을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면 장동혁 지키자는 서명이 장동혁 사퇴하라는 서명보다 최소 10배 이상 나오면 이제 더 이상 할 거냐. 찍소리 안 할 거냐. 그리고 이거 좀 3선 이상 중진들한테 보낸다는데 이 3선 이상 중진들 이름 쫙 걸고 이 3선 이상 중진들 사퇴 촉구 서명을 1인당 10만 명씩 하면은 너네 배지 뗄래.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예. 고성국 TV랑 멸콩 TV에서 일주일만 해도 예. 3선 이상 중진 정치 은퇴 서명 우리 일주일 예. 만에 10만 명 그냥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당연하죠. 뭐 일주일까지 걸리겠어요? 예. 오늘 여기서 시작하면은 저는 하루 이틀만이면 예. 10만 명 다 서명할 거라고 보는데. 최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너희들이 서명 가지고서 장난질을 하면 좋다 공개적으로 한 판 붙자. 너네가 그 22,000명 꼴랑 그거 가지고 3선 이상 중진들한테 보내가지고 장동혁 사퇴를 뒤에서 부추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너네가 이 서명 전달할 3선 이상 국회의원들 전부 한 명 한 명씩 한꺼번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너네 사퇴 촉구 10만 명씩 받으면 사퇴할래. 너네가 하겠다고 하면 한번 시작해보자.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2,000이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 멸콩TV 방송 중에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이 박사님의 제안을 듣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 PD님이 쇼츠로 만들어서 네. 서명 대결 한번 해보자 맞짱 한번 떠보자 쇼츠 나올 것 같은데 야. 그 쇼츠가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방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라오면 3선 이상들 다 쫄아서 조용해질 것 같아요. 아니 3선 이상은 다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좀 이렇게 그냥 어깨 힘주면서 좀 다닌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보면 이제 저쪽에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딱 가면 이제 1대1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꼭 앞에 나서서 설레발 치는 것들이 있어. 바람 잡고 설레발 치고 뭐 온갖 악다구니를 뭐 다 해. 그난 걔가 걘 줄 알고 너 나와봐라. 네. 그럼 어느새 없어. 사라져 있죠. 사라져. 막 시끄럽다가. 딱 그런 수준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단독 기사를 낸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의원이 뒤에 있는 거예요. 친한계 의원. 누군가가 있겠지. 예, 누군가가. 이거 그냥 자기들의 자발적 소스로 이런 서명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친한계 의원들이 지역구를 총동원해서 끌고 모았는데 오프라인 2,000명이라는 초라한 숫자, 온라인 2만 명. 온라인 2만 명은 멸콩TV에서 무슨 투표 폴 하나만 올려도 저희 막 10만 명, 13만 명 투표하고 그러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단독 기사가 된다는 게. 멸콩TV 지금 50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0만. 그리고 확실히 아이고. 국민의힘 저희가 욕을 하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보이는 게요. 재보궐선거에서 네. 똑바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좀 숨통이 튀어요. 저희가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이 장동혁 체제에서 중책을 맡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박사님과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영상 조회수가 엄청났거든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김태규 의원이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두 건 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그 2억 방미 비용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거니까 예. 장동혁 대표는 햄버거도 자비로 사 먹었다더라. 그게 말이 되냐 그걸로 시비 거는 게. 확실히 재보궐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저 쓸모없는 중진들보다 훨씬 나아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태규 의원이 뭐 오늘 이 장동혁 햄버거도 자비로 먹었다 이 발언도 있지만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떤 그런 발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어떤 탄핵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언급을 하는, 이거 뭐, 사실 뭐, 알게 모르게 그냥 금기시하는, 3선 이상 중진들은 다 그런 거 금기시하는 맞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런 분들이 재보궐선거에서 나와서, 이제는 다음 그 공천에서는 확실하게 장동혁의 어떠한 그 그 기치를 내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입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된 것 같아요. 다음번에 총선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장 대표가 연임해서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그래야 되지만 김태규, 이진숙 같은 사람만 공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방미 비용 가지고 뭐 족보 언론들이 떠들어대길래 하도 가짜나서 논평을 아예 안 했는데. 네. 아니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처음에 계획됐던 것보다 먼저 갔고 네. 그리고 또 며칠 더 있다가 오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미국적 사정 때문에 네. 미국에서 좀 일찍 와달라 그래서 급하게 일정 땡겨서 일찍 갔고 그다음에 돌아오려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조금만 더 좀 시간을 좀 달라 맞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공항에서 다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에 없이 일정이 당겨지고 늘어지면 비용은 더 들어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당 사정을 잘 아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서 아마 햄버거 정도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서 이걸 일정을 소화한 것 같거든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저 배우자를 데리고 갔습니까? 그 일정에 그 어디 저 관광지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었죠. 또 혼자 갔어요? 아니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처음부터 같이 했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도 3명인가가 합류해서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의 공식 일정에 당대표가 그걸 하니까 그 비용을 당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예산을 2억이나 썼니 어쩌니 저쩌니라고 이제 짓고 떠들고 있는 건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김태규 의원은 갑자기 그래서 우원식이를 호출했는데 우원식 이거는 일본 갈 때 2박 3일 동안에 3억 넘게 썼다. 와, 일본 2박 3일에 3억을 어떻게 쓰죠? 그거 어떻게 쓰지 진짜? 아니 뭐 전세기를 빌려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 좌파 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노태악이 갈 때마다 저 배우자 동반해서 온갖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국민 예산 쓴 거 다 네. 알잖아요 우리가. 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들 보면요. 역대 당대표들 중에 김무성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더 많이 썼으니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입이 더러워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를 하려면 족벌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려 그러면은 좌파들은 어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역대 당대표 중에 김무성이는 이랬다. 뭐 누구는 이랬다. 이 정도 해놓고 그런데 장동혁이가 좀 심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보면 이거 상 줘야 돼. 이게 미담을 발굴한 거야. 이게 그렇죠. 미담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환율도 훨씬 높아졌고 네. 유가도 올라갔고 물가도 훨씬 올라갔는데 돈을 제일 적게 쓰고 온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누구라도 신경을 좀 쓰면 이 정도는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뭐 국가 기밀입니까? 네. 근데 왜 김태규만 이 얘기를 하냐고. 자, 다른 패치들은 뭐 하냐 말이야 도대체. 정말 쓸모없는 배지들이 많다는 예. 거죠. 알지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뭐 내가 장동혁 도와줄 일 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나마 김태규 배지 달아 놓으니까 이진숙 배지 달아 놓으니까 자기 역할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박사님 제가 요걸 여쭤보려 했는데 요 발언 말고도 예. 저 좀 충격을 받은 좋은 쪽으로 김태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심에서 명예 회복해야 된다. 도대체 뭐 때문에 탄핵당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금기시됐잖아요. 이 이야기를 용기 있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 아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 아니라 국민의힘 배지들 사이에서 금기시됐던 거예요. 그랬죠. 네, 정확히 삼선이 그러나 말하면. 중진들 보수 사이에서. 진영 자유파 국민들 모두가 다 이거 최대한 빨리 명예 회복시켜야 되고 복권시켜야 되고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회복시켜야 해. 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10년 가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기 시작했다. 그 문을 김태효가 열어줬다. 고맙게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시민사회 자유우파의 목소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단절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자 위주로 공천 주겠다고 하고 장동혁 체제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그 시민사회와 국민의힘 사이에 지금 가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 공천에서 제2, 제3의 김태규, 이진숙들이 10명, 20명이 더 들어오면 네. 이게 이제 정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올림픽공원과 광화문 광장과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제껏 한 번도 못 봤던 현상을 우리가 네. 목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제2의 김태규, 제3의 이진숙 한 수십 명 있어요. 네, 네. 수십 명 있어. 찾아보려고 하면. 네. 아니 이미 있다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저 국민의힘 배지들 있잖아요. 네. 100명 정도 날리면 그 빈자리에 들어갈 정말 훌륭하고 전투력 강한 정치인들이 그것도 차세대 네. 리더들이 100명 이상 있어요. 어느 지역에 누구라 그러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쳐내고 난 다음에 괜히 죽 써서 개 주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쳐내지 못한다. 이건 변명이에요. 이제는. 예, 그런 쳐내면 그 자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질 수 있어요. 저는 김태규 의원 그 말씀 앞에 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뭔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먼저 터지자마자 바로 재선거라는 워딩을 명확하게 한 게 바로 장동혁 대표였다. 이런 대표가 이런 의원들을 공천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공천에서도 또다시 이런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공천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태규 이진숙 다들 이제 널리 아는 정치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주진우의 재발견 이것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주진우 의원 저희 고성우 TV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관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과 247만 장의 투표용지 있잖아요. 이거는 선거법에 의하면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수사관이나 선관위 아니면은 누구든 손대면은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요. 손대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파는 이 247만 표의 재검표를 야당 추천 국민특검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국정조사가 이런 수사기관도 아니고 선관위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정치적 합의를 해가지고서 8월 18일 날 재검표를 하기로 잠정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야당 추천 국민특검이 주도하는 재검표가 아니라면 자기는 안 나가겠대. 국정위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주진우 한 사람 개인이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선관위도 아니니까 아무리 국조특위라도 손대면 불법인데 여야 특조위원들이 다 합의해서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지금 눅치고 넘어가려는 맞습니다. 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조특위 위원 중에 한 명이 내가 그거 반대다라고 안 나가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손대봐라. 난 안 나갈게. 그러니까 제가 이 죄송해요. 네, 아니, 제가 주진 의원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검사 때 한번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리겠구나.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확실하게 싸우는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진우의 재발견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재검표 부분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조금 황당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무슨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하면 저렇게 안 된다고 막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공원에서 막 외치고 있는 게 다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졌죠. 근데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짚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고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떠한 재검표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진다면 특검이 입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입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한 재검표가 아니고 수사를 전제로 한 어떠한 그 조사가 아니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아주 잘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주진우 의원과 아주 가까웠고 일을 많이 하던 사이였고 또 한때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때 멀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한동훈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그대로 인정을 좀 해주고 다만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그 당시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주진우 의원이 잘못 냈던 입장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하거나 사과하게 하는 건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당국과 채찍을 같이 쓰면서 그 입장 번복도 사실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한동훈과 멀어져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너 옛날에 함께 했지라고 막 철벽을 세워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한동훈 새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당근도 주고 채찍도 때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랑은 도저히 못하겠다 떠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잘 이용하면 된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갑자기 생각난 게 엊그제 제일 재밌었던 화제의 이슈가 채널A의 김진이라는 앵커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 종편 앵커는 차라리 한동훈 대변인 해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김진이거든요. 아침에 돌직구쇼 진행하면서 노골적으로 한동훈 편만 들었는데 그 슈퍼주니어의 최시연이라는 유명 가수가 김진 씨 책을 추천했나 봐요. 자기 SNS에. 그러니까 거기에 팬들이 한가발 라인은 안 돼요. 김진 한가발 라인이에요로 막 악플을 단 거예요. 악플이라기보다는 조언하는 댓글이죠. 근데 거기에 김진이 본인이 등판해서 저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 아닙니다도 아니고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김진도 내가 지금처럼 한동훈 계속 물고 빨아봐야 보수 진영에서 답이 없다고 느낀 거잖아요. 일종의 이 한동훈 탈출 러시가 하나의 흐름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김진의 워딩대로라면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입장 번복을 이끌어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는 주진우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국민들 기대에 맞는 어떠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뭐 입장 번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선관위 국면에서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 두 명이 투탑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대선과 총선도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 밝혀내고 기자회견하고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 못 건드리게 하겠다.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또 당근을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잘하는 건 잘했다고. 우리가 이 임진왜란 국난을 극복할 때 그 행주산성에 우리 그
백성들이 행주치마로 돌 날아가면서까지 싸웠잖아요. 아니 저 전쟁하려면은 돌멩이 나르는 것도 필요하다니까. 저 다부동 전투 때 그 보급로 뚫고 지게 메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 지게 메고 저 고개까지 올라가서 탄약도 나르고 도시락도 나르고 했잖아요. 그 지게 부대의 그 전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라도 우리 쪽에 도움이 되고 우리 쪽의 입장에 서서 돌도 던지고 지게도 매주면 무조건 박수 쳐야죠. 그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른바 우리 자유파 진영도 순혈주의 같은데 그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게 예의가 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종북주사파와 광장에서 제일 정말 피 터지게 싸운 이 세력이 누구냐? 그게 광화문 대국본 세력이잖아요. 예. 정광훈 목사님 뭐 4번이나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 때 3번, 문재인 정권 때 탄압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때 또 1번. 자.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를 제가 매주는 못하지만 적어도 격주에 한 번씩은 꼭 현장에 직접 나와서 취재하거든요. 하면 그 집회 중에 찬송가가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주로 모이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곳에서는 헌금이 꼭 있어요. 그럼 헌금도 이렇게 몇 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교회 운영도 하겠지만 이를테면 광화문 집회에 돈이 한두 푼 들겠어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뜻을 담아서 후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종교 집회는 안 돼. 거기는 기독교 집회야. 난 안 갈 거야. 왜 집회하면서 돈을 걷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곧 8.15 천만 대회를 지금 대국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종교 불문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 자유파라면 누구든 다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아주 이 나쁜 짓도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지금 종북주사파와 치열하게 싸운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이 배신자 떨거지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함께 해야죠. 예,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의견이 다른 분들도 뭔가 하나가 좀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긴가민가 헷갈리고 우리 진영 내부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는 고성국 박사님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면 웬만하면은 다 맞는 방향으로 가더라. 네. 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네. 아무튼 저희 지금 12시 방송 유승수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6,500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요. 유승수 대단하네. 오자마자 저렇게 되네. 그런가요? 네. 멸공티 나는 맨날 나오는데 별로 안 그래. 아니. 그리고 카라님도 소중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윤리위가 미적거리면 안 된다. 신속하게 저 막말한 사람들은 제명해야 되고 저런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다. 다음 총선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카라님 슈퍼챗 댓글 저희가 100% 진심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앞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급 윤리위 오늘 밤이라도 좀 소집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윤리위 정상화의 한 방향일 수도 있겠고요. 6,500분 보고 계신데요. 저희 잠깐 30초 광고 보는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좋아요 눌러주셔야 다시 보기로 더 많이 보시거든요. 잠깐만 광고 보고 올 동안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